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비기로를 떠나서 아주 멀리 이동할 계획입니다. 무려 순수 운전 시간을 제외하고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6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아주 긴 여정이 될 거거든요. 지금 시계가 7시 반도 안 됐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례없는 초강행군이 될 것 같으니 안전하고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청소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차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네 저거를. 왜 이러냐 진짜. 굳이 이렇게 빡세게 세차를 한 이유는 어제 이동한 도중에 빵을 먹었는데 빵 부스러기를 좀 흘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는 지역이 홋카이도에서도 불곰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불곰들이 사람을 제일 겁을 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으면 엄청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돼지우리 같이 하고 샀는데 이렇게 청소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고맥이 뜯기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아침에 세차 빌런이 좀 있긴 했지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젠 날씨가 안 좋아서 브이로그 찍을 기분도 안 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그 피로도 안 풀려가지고 어제는 그냥 찍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가는 길은 국도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까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고 지금 국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저번 달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궁금해서 홋카이도의 국도를 100% 이용하면서 공항까지 이동을 해봤거든요. 이런 길이 되게 많습니다. 홋카이도는 그리고 지금 단풍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산이 굉장히 울긋불긋하게 물들어져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도로를 다니다 보면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홋카이도도 데이터가 안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국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홋카이도는 인구 밀도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글맵에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도를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맵을 안정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쉬었다 가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국도에는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을 가다가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간이 휴게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세븐일레븐에 화장실도 있고 또 이것저것 파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쉬었다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약 2시간 반 정도를 달렸는데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이 거리가 300km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볼 수는 또 있겠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홋카이도가 제한속도가 조금 빡빡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거의 1시간에 60km?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차리타워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다가 엄청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렇게 가던 길에 주차장이 있어서 잠깐 내렸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그냥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좀 둘러보다 가려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요. 폭포의 이름이 오신코신 폭포라고 하는데, 저기 저렇게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 걸 볼 줄은 몰랐는데 대박.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토코 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이 지나갈 수 있다는 주의 표시판도 많이 보이고, 정말 야생동물들이 좋아하게 생긴 딱 그런 환경이네요. 운전을 5시간을 넘게 했는데 256km 왔습니다. 정말 여기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오론코 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둘러볼 수 있는 데가 어딨나 하고 보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꽤 빡셉니다. 여기도 인적이 드물기도 하고 약간 자연 친화적인 곳이랄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곰방어를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대충 정상쯤엔 도착한 것 같네요. 여기서 둘러보시면 이제 아까 오면서 봤던 그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내려다 보시면 여기 우토로 마을에 전경도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아니, 올라오는 것도 문제인데 내려가는 게 더 힘든데. 아니, 보여요? 경사가 말이 안 돼, 이거. 여기 시리토쿠 센터에 사슴 고기로 만든 버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일반 소고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슴상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제가 제 동족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고기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소고기랑 크게 다른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슬슬 트레킹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손도 비누로 한번 닦았습니다. 지금 소리 나시는 거 들리겠지만 곰방울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요. 센터 안에 보시니까 여기 일본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반도 전체가 전부 유네스코로 지정된 그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왜 그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되었는가를 찾아봤는데, 아까 제가 보고 왔던 그 바다가 오호츠크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호츠크해가 유빙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그런 바다인데, 그 유빙에 엄청난 영양분이 있대요. 그 이유는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유빙 때문에 여러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하고, 그 먹이들이, 특히 불곰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곰이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걷고 있는데 지금 걷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확실히 불곰이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지금 낮 시간이고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는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 그냥 들어갔다가 후딱 나와야겠습니다. 다행이다. 걷다 보니 안에 사람들도 있네요. 대박. 저기 야생사슴 있어요. 저기. 사슴이 아무리 온순한 동물이라지만 저기 뿔에 받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로 지나가지 말아야겠어. 여기도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사슴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 얘네는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나 보다. 근데. 저 앞에 보시면 저기 산 쪽에 저렇게 안개가 스산하게 걸려 있는데 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기 사슴 한 마리가 정말 날듯이 뛰어서 가는 걸 봤는데 왜 사람이 사슴이랑 로드킬 나면 사람도 죽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홋카이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으로 사슴과의 로드킬이 많이 꼽히는데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왜 굳이 사슴과의 로드킬이 많이 꼽히냐 하면 사슴이 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다른 동물들보다 빈번하기도 하고 또 이 사슴의 경우에는 키가 크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들 쪼매나지만 그렇다 보니 이 사슴과 차가 부딪히는 순간에 사슴의 머리가 유리창을 뚫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 차에 받친 사슴은 죽게 되겠지만 사람도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드킬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슴의 특징이 있는데 사슴이 이 라이트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어버린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뇌절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전 때문에 사슴과의 로드킬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로드킬 밤낮으로 조심하시고 특히 밤에는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는 쪽을 저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시내에 있는 안전한 호텔을 잡으려고 돈 좀 썼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오실 때 캐리어도 끌어주시고 돈을 쓴 보람이 있네요. 이게 혼자 쓰기엔 너무 좋은 방인데요? 잠깐 이것저것 하면서 쉬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호텔 라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주전부리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술, 뭐 그 밖에 커피 등등 이런 것들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게스트룸, 그러니까 제일 싼 방을 식사를 포함 안 하고 약 23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23만원 안에 객실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운지 가격 그리고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안에 통유리가 있고 또 심지어 올라가면 그 맨몸인 상태로 밖에서 이제 바깥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사실상 노천탕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데 심지어 이 통유리로 보이는 이 바깥 풍경이 오츠크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 맛이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을 꽤 지불하긴 했지만 가성비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트 사파리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고프로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곰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한 거리에서 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去年生まれたお兄ちゃんお姉ちゃんにあたる存在だとか、あとは両親のどちらかの、親が参戦してきたりします。ですので子育て中ただでもまだまだですね。彼で大体3歳ぐらい。这只有3岁，3岁。バイバイ。これ子狐ですね。这个是小的，小。对你的啦，对啊，无讲啊，啊有讲的就是犬みたい。でもこの子だいぶ冬毛に変わってきててモフモフしてますね。ふっくらしてる。美味しそうな。歌ありますとね、皆さん辞書にも書いておいてください。哦，会起来，会起来。哎呦，这样子它是已经太刺眼了，不敢走了。そう学習の甲斐がありましたね。この子ついこの間までおねだり狐だったんですよ。車見ると積極的に近づいてきたんですけど、私が大 사파리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피곤하긴 하지만 여기 이 오토로 마을도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밤 산책을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곰, 올빼미, 야생여우, 사슴 등등 야생동물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현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등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래도 안전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곰방울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밤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저 혼자이고요. 또 제가 느꼈는데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대체로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들이 사냥이나 뭐 인간의 괴롭힘에 대해서 크게 경험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인간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가끔씩 인간들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구경이나 하나 가다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시레토코에서 만나는 야생동물들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해요. 뭐 홋카이도에도 곰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시레토코의 곰들은 더더욱 인간에 대한 겁이 없어서 곰과 마주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이 시레토코가 홋카이도에서도 특히 거의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오기 굉장히 불편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오비히로에서 출발했지만 오비히로에서 5시간을 넘게 달려서 올 만큼 굉장히 오기가 빡빡한 그런 곳인데요.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후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여행했던 곳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호텔 뷔페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태까지 겪었던 일반적인 비즈니스 호텔과는 많이 다르고요. 여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리를 해주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아까는 비프 커틀렛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연어 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시지입니다.
ハンバーグステーキを赤ワインソースでください。ハンバーグは赤いね。はい。はい、どうぞ。일정이 바빠서 빨리 나오긴 했지만 떠나기가 너무 아쉬운 곳이네요. 진짜 시레토코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들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다른 방들은 물론 한 30만원, 40만원 그 정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 방 쓰는 비용을 다 부담해서 그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가족 단위로 오시거나 아니면 같이 여행을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낸 비용의 2분의 1, 3분의 1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이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돈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 가격 이상으로 엄청난 가성비가 되는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정말 여기 기타코부시 리조트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전에 홋카이도 국도를 타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국도의 길들이 이런 식으로 극커브길이 되게 많습니다. 전에 겪었던 그 국도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또 여기는 간밤에 비가 왔었나봐요. 땅이 약간 축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비 예보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레토코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지상으로 이어진 산책로가 있고요. 저기는 그리고 목조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로 가는 지상 산책로는 불곰이 서식하는 곳을 한가운데를 딱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불곰 출몰 정보가 있었으면 출입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저기는 코스 자체도 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목조 산책로로 이용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입장이 무료이고 따로 교육을 받거나 가이드를 끼지 않아도, 그리고 불곰 출몰 경보가 있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야, 저기 산에 저렇게 스산하게 안개 피어오르는 거 보이세요? 진짜 이 느낌을 아카이빙해서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데 영상으로 다 안 남긴 게 너무 아쉽다 진짜. 가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이 풍경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정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리고 여기 목조길에는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전기 울타리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불곰이 등장해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시레토코 5호 중에 하나인 1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풍경도 굉장히 광활하고 아름다워요. 진짜 시야가 뻥 뚫려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런 곳을 올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다.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광경도 제가 보고 있는 이 눈에 10% 정도밖에 못 보여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장면을 아카이빙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역시 이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찌끄레. 사실상 이 시레토코가 저는 홋카이도의 가장 핵심인 여행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보스는 물론 따로 있긴 하지만, 이 홋카이도를 정말 제대로 둘러보고 싶다면
저는 시르토코를 반드시 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코스입니다. 아무튼 시르토코에서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도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